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임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프롬프팅 기반의 언어 모델 XAI 알고리즘으로 언어 모델이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인 SAM, SAM과 그리고 TBM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DM입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최근에 LLM과 같은 언어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문제가 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이 언어 모델이 어떠한 결과를 출력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그 이유나 근거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지가 있을 때 사용자가 쿼리를 날렸을 때 LLM은 그렇다라고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렇다라고 질문을 남긴 것에 대한 이유나 근거는 기존의 랭귀지 모델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능을 넘어서 모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레이저라는 벤치마크를 시작으로 입력 텍스트에 대해 모델이 결정할 때 이에 대한 근거를 같이 생성하도록 하는 모델들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랭귀지 모델은 이러한 패스지 하에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그렇다라는 앤서로만 대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제한된 모델들은 이러한 근거도 같이 패스지에서 찾게 해주는 이제 모델들이 혹은 방법론이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이지 벤치마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언어 모델이 예측 결과에 대한 근거를 입력 패스지에서 찾기 위한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보면 원래는 이러한 다음 패스지가 있을 때 앤서만 찾는 것이 원래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이러한 이레이저 벤치마크에서는 해당 앤서 패스지에서 이 쿼리에 대해서 앤서만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근거도 같이 찾는 것이 이 이레이저 벤치마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렇듯 이 해당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SADM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이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앞선 이 이레이저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연구들의 결과는 보면 이 근거는 맞지만 정답이 틀린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 근거는 틀리지만 정답이 맞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이저 벤치마크 하에서 제안되었던 알고리즘들이 이 근거와 앤서를 모두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는 있지만 그 근거와 정답 앤서 간의 이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ADM 방법론은 인간의 2단계 추론인 이 정보 수집과 그리고 분석 판단이라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기반을 하여 가지고 이 SADM이라는 일종의 방법론 혹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2단계 추론 과정을 모방을 하여서 이 결정 설명과 결정 단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2단계 스테이지 접근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대한 근거를 패스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셀프 어트리뷰션입니다. 정보 수집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주어진 질문과 지문에 가장 적합한 근거를 찾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이 텍스트 템플릿, 프롬프트, T, 레이셔널과 그리고 클레임, 그리고 패스지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모델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하는 근거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롬프트, 그리고 클레임, 쿼리, 그리고 패스지를 랭귀지 모델에 모두 함께 넣어서 이 근거를 찾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클레임에 대한 근거를 패스지에서 찾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셀프 어트리뷰션에서 무작위적으로 관련 없는 근거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센텐스 마크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런 클레임과 패스지를 던졌을 때 랭귀지 모델이
무작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스지 안에 있는 센텐스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센텐스 마크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장황했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단순하게 이 패세지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센텐스 단위로 나눠가지고 각 센텐스에 인덱스를 붙이고 랭귀지 모델은 이 센텐스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덱스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센텐스들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딱 그 인덱스 안에서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패세지에 그리고 쿼리에 해당하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1단계에서 생성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했던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템플릿 프롬프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클레임이 있고 그리고 근거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것이 패스지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선 단계에서 찾은 이 근거만을 입력으로 하여서 앤서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리즈닝 어그먼티드 러닝이라고 이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이 t-answer와 그리고 클레임 그리고 근거만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템플릿, 클레임 그리고 패스지 혹은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함께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입력을 통해서 디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퓨전 인 디코더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긴 텍스트나 긴 토큰 수를 가진 입력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이렇게 긴 패시지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작은 세그먼트로 분할을 하고 이를 인코더로 태운 다음에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콘캣을 해서 디코더로 한 방에 태우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셀프 어트리뷰션과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투 스테이지 구조를 통해서 SAD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근거를 찾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앞서 찾은 근거를 기반으로 디시전을 내리는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모델이 어떠한 판단을 했을 때 이에 대한 근거를 패세지 내에서 했는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평가 지표로는 예측 성능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근거와 모델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표가 이 RACC인데 생성된 근거에 대한 모델 F의 성능을 평가하도 생성된 근거의 품질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근거에 대한 예측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으로 근거와 결정 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RSQ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양은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의 매트릭인 컨퓨전 매트릭스와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판단은 전체 중에 옳게 판단한 비율 혹은 모델이 올바른 근거를 제시했을 때 잘못을 결정을 내리는 비율 혹은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율을 지표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으로는 크게 5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데이터셋이라기보다는 이레이저 벤치마크에서 가져온 5개의 추론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들 모두 이 이레이저 벤치마크 안에서 원래 있던 그 클레임과 패스지, 앤서뿐만이 아니라 근거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T5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FID, 그러니까 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512개의 서브워드를 세그먼트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 학습입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환경에서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근거와 예측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이 RSQ 지표에서도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시나리오입니다. 아무래도 이 근거라는 라벨링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어노테이션을 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 현실 세계에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25%만 어노테이션 된 것을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도 없이 그냥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자신들의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C값 그러니까 FID를 통해서 이 긴 지문을 나누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다소 차이가 있게 되는데 긴 지문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짧은 지문에서는 오히려 약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각 모듈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SM과 RAL은 학습하는 과정 중 해당 요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W 패스지, with 패스지는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패스지를 같이 입력하는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SM과 RAL 전략 모두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RAL 전략은 모델의 RCP 지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2단계 추론인 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이라는 투 스테이지 프로세스를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해가지고 셀프 어트리뷰션과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모델이 결정을 내릴 때 근거도 같이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SADM은 여기까지고 이제 TB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설명 가능한 언어 모델의 필요성은 이 논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이 텍스트 분류에서는 뛰어나지만 해석 가능성이 부족으로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각 샘플들의 판단 결과에 대한 근거, 즉 로컬 인사이트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 이 TBM은 이러한 개념 집합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결과에 대한 해석력을 제공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 모델에 대한 경향인 글로벌 인사이트도 같이 제공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셀프 인터프리터블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 사후 설명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예측 결과와 함께 내장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델 제공 설명은 토큰 수준의 중요도 점수, 주요 학습 데이터 또는 자유 형식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컨셉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입력 텍스트의 특정 측면을 나타내는 고수준 특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기반 설명은 데이터셋 전체에서 중요한 개념을 식별하고 이러한 개념이 각 예측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연결을 통해서 전역적 그리고 지역적 통찰력을 모두 제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input example이 있을 때 이런 input example에 대해서 컨셉들을 모두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방법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input에 대해서 각 컨셉에 해당하는 정도를 정량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델이 어떠한 근거 혹은 어떠한 경향으로 예측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 버틀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비전에서 원래 제안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석 가능한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모델이 오직 이 개념들만을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하도록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덕분에 이러한 중간 개념을 조정하거나 개입할 수 있어 모델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이 CBM에도 몇 가지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개념 자체에 정답 레이블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모델의 개념 없이 예측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컨셉이 너무나 많을 경우에는 이 해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는 문제점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 버틀넥 모델을 이 텍스트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좀 그에 맞도록 수정한 프레임워크가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TBM, 텍스트 버틀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전 태스크에서 했던 방식을 NLP에다가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CBM에서 직접 정의를 해서 사용했던 이 컨셉을 그와 다르게 LLM을 통해서 자동 생성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라벨 예측과 동시에 글로벌 그리고 로컬 개념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된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 생성, 그리고 개념 측정, 그리고 선형 예측입니다. 먼저 개념 생성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존재를 할 때 이 데이터셋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델이 잘못 예측한 사례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모델이 예측할 때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한 컨셉만을 이용해서 분류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분류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분류를 한 것들을 같이 이 템플릿에 넣어가지고 LLM이 컨셉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LLM은 이런 오분류된 것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을 생성하라 라고 명령을 받게 되고, 이와 같은 템플릿으로 컨셉들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컨셉은 단순하게 이러한 컨셉 네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컨셉을 생성한 다음에 이를 이용한 모델의 성능이 감마 이상 향상된 경우 이 컨셉을 컨셉 보틀넥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한 컨셉들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일정 수준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었을 때 그것을 컨셉 보틀넥에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컨셉이 누적되어 있는 이 컨셉 보틀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저먼트를 하게 됩니다. 생성한 각 개념들에 대해서 특정 텍스트가 그 개념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하려는 개념의 이름과 정의, 측정 질문을 패스지와 함께 LLM의 입력으로 넣은 뒤 제로샷으로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레임이 LLM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컨셉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 측정하는 개념의 이름과 정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로샷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것들을 기반으로 각 컨셉에 매긴 점수를 기반으로 입력 텍스트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기에서는 앞서 매긴 이 점수들만 가지고 이 최종적인 클레임에 대한 앤서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력으로는 컨셉의 점수이고 출력은 예측 라벨로 하는 분류 모델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된 각 개념의 가중치는, 그러니까 이 분류기의 가중치는 해당 개념이 전체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클레임에 대해서 예측했던 이 컨셉들에 대한 점수는 로컬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크게 3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컨셉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는 입력된 클레임에 대해서 각 컨셉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클레임과 그 클레임으로부터 얻어진 이 컨셉들의 점수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점수들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분류기에 입력으로 넣고 최종적인 예측을 하도록 이 분류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분류기에 대해서는 각 컨셉에 대해서 웨이트가 생기게 되고, 그 웨이트는 곧 이 LLM 모델에 대해서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LM이 이 컨셉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 분류기의 웨이트로 프로젝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고, 데이터셋은 6개의 센티멘트 언더스탠딩,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총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총 12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고, 매트릭으로는 MSE와 어큐러시,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물음표였던 것은 휴먼 어노테이션이 이 저자들이 직접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슷한 성능을 다른 모델들과 비슷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론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센티멘트와 논 센티멘트 모두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센티멘트에서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턴트나 이 페이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복잡한 과제에서는 성능이 하락하고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이 TBM이 개념 간의 비선형 상관관계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셉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컨셉에 의해서 값이 변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서 성능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Human Evaluation on Concept Generation 모듈입니다. 생성된 컨셉을 평가하기 위해서 5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리던던시, 그리고 릴레번스, 리키지, 오브젝티비티, 디피컬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저자 3명이 6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개 팩트에 대해서 굿, 배드로 보타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생성된 개념들의 전반적인 품질은 높았으나 다만 이러한 중복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개념 공간의 크기를 늘려서 사용자가 모델 행동을 해석하는데 인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nalysis of Learning Curve로서 개념이 추가됨에 따라서 성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개념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성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5개나 7개 정도 증가를 했을 때는 불필요한 개념이 오히려 증가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개념이 추가되었을 때 성능이 변하는지 추적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SNRI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이 Hypothesis Truthfulnes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는 성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개념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모델의 판단 또는 주장에 대해 근거 또는 경향을 판단하고자 하는 두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SADM은 직접 모델로 하여금 판단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도록 했고, TBM은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가지고 스파스한 컨셉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가중치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점이 동일하였으나 추가 학습이 요구되거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만 해석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